네, 주말을 달구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소년범 전력이 공개된 배우 조진웅 씨가 결국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조진웅 씨 소속사 측에서 미성년자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지만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은퇴를 선언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년 보호 처분 받았다라는 점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극단 활동을 하고 이랬을 때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소년원 보호 감호 처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내뿐만이 아니고 학외에서도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의혹을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파장이 커지니까 전격적인 그런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론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데뷔를 해서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명량 등에 출연을 하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은퇴 선언하면 끝이냐,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팬심하고 아니면 객관적인 거리감을 두고 보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소년원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좀 그런 조폭물 이런 것에 이제 단역이거나 이제 조연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독립운동 투사 역할로 나왔었죠. 그 뒤부터 비중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열혈 형사, 정의파 형사 나왔고, 그 뒤에 블랙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의로운 검사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달랐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팬들은 좀 은퇴는 좀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엄격한 은퇴를 선언한다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진실의 면모가 다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해명한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동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조진웅 씨는 10년 전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그널에도 출연을 했고요. 지금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은 촬영을 마치고 내년 공개를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전회차 촬영을 100% 마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고, 또 이 특정 방송사의 20주년 기념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했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인 상황이고, 또 어떤 조연급이 아니고 주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아마 후반부 작업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과연 중심 인물을 이렇게 제외를 하면 그게 구성이 완성도가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곤란함이 제작사나 방송사에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안으로 모색되는 게 세 가지죠. 그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방송을 하느냐, 아니면 좀 추이를 보기 위해서 공개 시점을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국내 방송사가 아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내지는 글로벌 OTT로 향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OTT나 특히 글로벌 OTT 같은 경우는 방송 시비나 여론에서 좀 약간 자유로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넷플릭스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진웅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전격 은퇴 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 조치를 내린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에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또 OTT 유통이라든지 해외 판매 같은 다양한 계약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약금이라든지 손해 규모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건 사실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제작사나 방송사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공개가 안 된다, 연기가 된다 그런 것일수록 스태프나 동료 연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정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진웅 씨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치 차원에서 전격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3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뭐 일단 그 죄과를 치렀다. 그리고 다른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어떤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하에 움직이고 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 소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서는 걸까요? 일단은 전 매니저들 뭐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뭐 1억 원의 채권을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진행비에 있어서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1억 원 정도의 그런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경찰에서는 크게 3가지 그러니까 상해죄 에 관련돼서 입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중문화 이제 기획 등록업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약의 대리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나래 씨 측은 여러 가지 사실 무근이다. 특히 남자친구를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매달 4,400만 원씩 급여를 뭐 지급했다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짚어주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박 씨가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박 씨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불법으로 확보해서 시술을 받았다. 이른바 뭐 주사 임무 의혹인데 박나래 씨 측에서는 면허가 있는 의사한테 영양제를 맞은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도 이제 대리 처방 부분이 바로 그것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종종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데요. 사실 이제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사적 심부름을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전 매니저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1인 기획사를 하더라도 기획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1인 기획사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지고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 씨에게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 어머니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두 전직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매니저들은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각각 1,000만 원씩 입금이 됐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매니저들이 갑질 상해 뭐 기타 피해를 호소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니까 부동산 이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7시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니저들의 말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박나래 씨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딸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머니로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뭐 다른 그런 뭐 진실 잘못된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조세호 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와 조직폭력배 친분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지금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호 씨 아내가 술자리에 다 함께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한 분은 조직폭력배 구성원과 조세호 씨가 어울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그런 업장에 홍보도 해줬다라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다.
그런 점에서 문제고 더더군다나 불법 어떤 금융에 관련된 굉장히 최대 규모다 이런 것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세호 씨 측에서는 그냥 단순히 아는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 제기한 쪽에서는 10년 이상 굉장히 이렇게 친한 그런 사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로 무슨 일에 있어서 연루가 됐는지를 봐야지 단순히 지인과 어울렸다는 측면에서는 술자리와 이 선물이 어떤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그리고 여론이 약간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